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오늘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조속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뜸을 들이지 않는 모습을 선호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 전 총장이 어느 때까지 입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윤 전 총장만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 밖에 계시는 대선 주자들이 하루 빨리 입당하는 게 좋다고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 밖 주자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당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범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만큼 포괄적으로 앞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이 범여권, 이 집권 세력 측의 공세, 네거티브 공세가 강화되는 데 있어서 이를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데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비록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은 범야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윤석열 총장도 입당을 빨리 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당 입당이 전제되지 않는 후보라 하더라도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호 조치란 말이 매우 재밌습니다.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최재형, 주로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두 사람을 험담하고 또 음모론으로 몰고 갈 때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고 언론은 보도를 했는데 뭐 압박이라기보다는 촉구 아니겠습니까? 압박은 강제력을 동원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이 대표는 젊은 세대의 경우 정치 참여에 있어서 명확한 뜸을 들이지 않는 모습을 선호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중도가 떠난다. 이런 표현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점으로 사라졌다.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당 밖 주자들이 선택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만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꽤 논리성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 참여에 있어서 뜸을 들인다는 말을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간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싫어하는 게 간복이 하는 거랍니다. 결론 나 있는데 그 결론에 빨리 이르지 않고 자꾸 속을 태운다든지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은 사람이 좀 작게 보인다,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이 정치인들의 미덕이라는 게 또는 미학이라는 게 산뜻하게 그리고 행동은 빠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선택은 사실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길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3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 시간이 없고 또 만들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강 정책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한미동맹, 법치 회복 이런 게 다 국민의힘 정강 정책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의 철학이 노선이 같은데 왜 당을 별도로 만들겠습니까? 별도로 만들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보나 마나
정치꾼들이 모입니다. 선거꾼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을 에워싼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윤석열 전 총장이 거대 정당인 또 전통이 있는 정권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정권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들이 놀 공간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논리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중도표가 달아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먹힐 때는 있었어요. 그것은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이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중도로 확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이 나오는 바람에 이 두 분에 의해서 최근에는 여기에 이준석 세 사람에 의해서 이 국민의힘이 중도에서 보수에서 중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더구나 20대, 30대,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은 중도, 젊은 사람, 중도, 그리고 기존 보수, 이걸 세 개를 합쳐버리면은 적어도 60% 이상의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는 막강한 구조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준석,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문제는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 이준석 씨의 이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중도가 떠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점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중도가 이미 확실하게 국민의힘 지지로 돌았다. 그거 2030도 보태지고 있다. 그 얘가 당원 가입을 지금 2030 세대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른 인터뷰에서는 8월까지라면 윤 전 총장의 어지간한 고민도 끝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안 끝낸다면 정치를 못할 것이다. 입당 자체는 더 빨리 해야 한다. 경선 버스를 막판에 올라탈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이 건방지다든지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무례하다든지 하는 또 비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할 책임 있는 이준석 당대표로서는 이게 원칙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8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어차피 선택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 만사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면은 실수를 해도 고칠 수가 있는데 늦게 결심을 하면 죽을 깨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해서 꾀를 냈는데, 아침에 꾀를 냈는데 그 꾀가 죽을 깨가 되더라. 늦었기 때문에 죽을 깨가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결정하면 고칠 시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김영삼의 그 타이밍 속도에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점이 있었지만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그분의 속전속결주의였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 정치와 가장 비슷한 생리를 가진 전쟁에서도 이기는 사람은 속도를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의 기마군단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기마군단이 가진 속도였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의 기마군단이 왜 그렇게 속도가 빨랐느냐 하면은 조직이 간편했습니다. 보병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원 기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이 붙어가지고 느림보처럼 움직이면은 빠른 기병도 그 보병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되니까 속도가 나지 않는데, 전원 기병이니까 보병보다 속도가 4배, 5배 빨랐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간단해야 됩니다. 조직이 간단해야 돼요. 조직이 간단하다는 것은 생각도
심플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플리시티, 스피드, 그리고 셀프 컨피던스. 조직이 간단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료주의는 항상 조직을 복잡하게 합니다. 의전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가 늦어져요. 망고의 진리, 3S, 징기스칸 기마군단의 3S 원칙, 스피드, 심플리스틱, 셀프 컨피던스를 윤석열 총장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장악하면 정치나 전쟁에서 이깁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속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하고 빨리 경선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 싸우는 겁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야지. 흘러간 기회가 사람이 뒤쫓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